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반포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집합 20의 약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A집합 20의 약수면 1, 20 2 곱하기 10, 4, 5, 20이 되는 거죠. 10, 20 이렇게 해서 자, 원소들을 좀 구체적으로 써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1은 이건 지금 기호 사용을 좀 물어보는 거군요. 기호 사용, 요런 기호하고 좀 뭐 두 개의 기호 정도가 등장할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은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분집합 표시할 때 쓰는 거니까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1은 원소가 되어 있으니까 원소 기호를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4, 5에다가 집합 표시했으니까 뭐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써야 되겠고, 이건 또 뭡니까? 공집합 에다가 또 표시했나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구하는 집합에 이런 거는 아예 있질 않죠. 아예 이제 공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건데 뭐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다 좀 잘못된 내용이 되고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표현하는 방법인데 원소의 개수는 뭐 6개나 있는 거죠.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봤을 때 이곳에 6이라는 원소가 없으니까요. 6은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써져 있는 5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기호 사용 물어본 거니까 집합에서 뭐 알아야 될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질문 던진 것 같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을 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할까요? 아니면은 A 플러스 1을 할까요? A 플러스 1 부분, 이 부분들이 이쪽 집합에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이걸 처리해도 되겠고, 그 다음 1을 처리해도 되겠고,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어떤 걸 할까요? A 플러스 1 요걸 할까요? A 플러스 1 이 방법이 이렇게 0이 되거나, 이런 걸 처리해주면 되겠죠? A 플러스 1이 A 플러스 4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조금, 왜냐면 이제 1이 4가 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요렇게 A 플러스 1이 2a 플러스 3 이렇게 될 수도 있는 항목이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a 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항시키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요걸 대입해서 알아봐도 되고, 그 다음 1이라는 숫자가 a 플러스 4가 또 1이 되거나 2a 플러스 3이 1이 됩니다.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 좀 확인해 보죠. 이렇게 된다면 a 집합은 이미 1하고 이 결과가 0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B집합은 0에다가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 0, 1, 0 이렇게 다 있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요건 이제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2도 처리해주면 이때는 A 집합은 1하고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B 집합이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0은 이미 있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 1, 0이라는 집합이 이쪽에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죠. 이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돼가는 과정. 이렇게 하지만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이런 간단한 이론으로 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x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어떤 조건이 되겠다라는 얘기겠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은 전개가 좀 잘못됐죠. 참거짓이 명확한 거니까 명제다라는 얘기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을 하게 되면 p가 아닌 x가 모든의 반대가 이제 어떤인데 적어도 하나 있다 이런 표현. 또 잘 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다음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식.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부분들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거짓이죠.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부분들은 허근 갖는 식이니까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거짓으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 또 부정을 하겠다. 부정을 하면 참이 돼야 되는데 부정이 또 거짓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5번 또 알아봐야 되겠죠? 진리집합 PQ라고 했을 때 P가 Q에 쏙 들어가는 곳은 이건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로 봤을 때
P 집합이 Q 집합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내용. 그럼 이제 Q이면 P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거짓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때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 명제 파트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 골고루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론 정리하라 이런 취지로 출제한 것 같으니까 뭐 풀면서 가볍게 풀면서 뭐 이론 정리 다시 한번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점검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명제 P면 Q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려면 Q집합이 더 커야 되는데 여기 더 크려면 또 P집합이 더 커야 되고 모두 또 참이 되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주어진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가 참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P 진리집합 P라는 조건에 나타나는 진리집합 Q라는 또 명제가 나타내는 진리집합 Q라고 했을 때 두 진리집합의 크기가 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죠.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다 라는 뜻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범위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범위가 아주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A 플러스 1 이 부분들은 A, B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3 이 부분들은 A 플러스 4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뭐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뭐 B 값을 하나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B 값은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항목에다 좀 대입해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A 플러스 1은 A 제곱 플러스 A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A 제곱 값이 1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A 값이 1일 때 아유 더하기 한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B 값 2에다가 뭐 밑에 건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리해서 이제 플러스 3이 최대값이다라고 뭐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명제에서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다라는 얘기는 두 개의 진리 집합이 서로 이제 같다라는 요 이론만 정확하게 돼 있다면 그 다음 풀이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세 그래프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A는 상수함수다. 상수함수 그래프는 항상 뭐 X값이 어떻게 되는지 Y값이 항상 일정하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뭐 X는 1 이런 형태가 좀 나온 거고, 이런 부분들은 X값 하나의 Y값이 여러 개 되는 건 이건 뭐 아예 함수가 안 되는 거죠. 함수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는 1대1 함수이다라고 써져 있는 그런 항목. 자, B에 대해서 이제 써져 있는 항목 됐죠? 1대1 함수 그래프이다. B 그래프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와, 이 부분들 가서 보니까 뭐 Y 값이 뭐 여러 개가 쭉 대응되는 거니까 일부분은 맞는데 일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그래프입니까? 물어봤는데 정역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공역은 좀 모르죠. 공역은 뭐 실수 전체라고도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봐야 되겠고 치역 자체는 이제 여기 이제 나온 부분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 이 부분들은 또 역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요. C는 항등함수 그래프이고 1대1 대응이다. 뭐 Y는 이퀄 X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는 그런 이론이 써져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BC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C뿐이다 그러는데 B도 함수 그래프인 데는 문제가 없죠. 단지 이제 1대1 함수가 아닌 그런 거죠.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함수에 대한 뭐 또 기본 정의 이제 앞쪽 문제들이라서 평이한 그런 문제들로 뭐 이론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이후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형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A 교집합 B 합 B 차집합 C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공집합이다. 이제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다. 이런 내용이 좀 재미있게 구성된 거군요. 뭐 이런 경우는 뭐 공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합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 둘 다 이제 공집합이다 이런 내용들 이런 항목이 좀 의미가 좀 살짝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 공집합이 되어야 되겠고 B 차집합 C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뒤에 거부터 볼까요? B 차집합 C가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B에만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는 B집합이 C집합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된 거죠.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앞에는 A하고 B하고 교집합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서로 관계니까 A집합을 그려갈 때 근데 C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C는 조금 신경 쓰지 말고 A하고만 겹치지 않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포함 관계를 알린 상태에서, 안 상태에서 A하고 C는 교집합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답할 수는 없는 거고요. A하고 C를 또 합치면 전체입니까? 역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 그 다음 B합 C를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C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B가 C집합에 속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뭐 집합 부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은 이렇게 좀 뭐 내용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수직 전개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의 이해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개념적인 이해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사실들이 뭐 집합하고 명제 쪽에서 나오는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지금 이렇게 푼 내용들 이렇게 좀 식들을 좀 이렇게 관찰해 가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들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두 봉사활동 AB에 대한 신청을 조사했더니 A를 신청한 사람, B를 신청한 사람 명수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봉사활동을 모두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는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3분의 1보다 2명이 더 많았다고 할 때 모두 신청한 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재밌는 표현입니까? 좀 어려운 표현입니까? 좀 제가 살펴봤을 때 A하고 B는 좀 명수가 나와 있고요. NA 이런 부분들 뭐 27, NB 명수 얼마가 29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두 봉사활동 신청학교에서 모르니까 이제 X 이런 형태로 놓게 되게 되면 이제 바깥쪽 부분들이 이제 3분의 1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모두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의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3분의 1보다 2명이 많았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거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 전체가 50명이었던가요? 50, 이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바깥에 명수 있는 이렇게 3분의 1 x 플러스 2 이만큼을 이제 뺀 명수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런 얘기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27, 29 해주고 빼기 x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관계식 됐습니까? 자, 이항시키면서 좀 계산을 좀 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3분의 1x 그러니까 3분의 2x 처리되면 되겠고 이 부분들 27, 29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8이었는데 마이너스 48 이런 거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3분의 2x가 되겠고요. 40 소거하고 8 소거해주니까 뭐 지금 여기가 좀 1 남으니까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의 x는 3, 4, 12 해서 12명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뭐 두 봉사활동을 모두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 이 바깥쪽 부분들을 모두 신청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표현했으니까 뭐 신청한 학생 수 x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표현.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합집합의 개수는 뭐 전체 개수에서 지금 열심히 구한 이식 자체를 좀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만 해 가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자를 조금 놓고 풀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지만 뭐 주어진 문장을 이게 식으로 이제 살짝 간단하게만 표현하면 뭐 충분히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 45명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자격증 ABC 취득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학생들 수가 좀 나와 있고요. 어느 것도 취득하지 못한 학생 3명, 세 자격증 모두 취득한 학생도 3명이네요. 두 종류만? 이런 형태라면 이게 이제 공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뭐 벤 다이그램들을 뭐 열심히 좀 쫙쫙쫙 그려가면서 표시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ABC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좀 놓는데요. 이렇게 지금 영역별로 조금 신경 써가면서 X, Y, Z 이렇게 뭐 이럴 때 가운데 숫자는 무슨 놓을까요? 그냥 K 이런 거 놓을까요? 이런 형태로 좀 표현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전체 개수 이런 걸 하게 되면 문자도 이제 문자 종류별로 이렇게 놓는 게 좀 재미나게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자 이렇게 좀 놓으면 되겠고요. 전체가 45명인데 어느 것도 취득 못한 사람이 3명이 있었으니까 42명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를 취득했다. A 더하기 X, Z, 그 다음에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B를 취득했다. B, X, Y에다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C에다가 Y, Z에다가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 자, 이제 명수가 몇 명씩 나왔죠? 28, 21, 18, 28, 21,
18 이렇게 처리되겠고 중간에 또 모두 취득하는 사람이 3명이다 그랬으니까 또 K값은 3이다 이런 내용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은요 왕창 좀 다 더하게 해주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2개 들은 것도 2개 와 이 부분들이 무지 재밌거든요. 예, 하나만 취득한 사람 2개만 취득한 사람은 여기다 곱하기가 되고 3개 취득한 사람 곱하기 3대는 이렇게 아주 독특한 형태로 좀 쓰기 얻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 6에 7 되겠고 그럼 6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요. 물론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런 부분 하나 나오고 2k 이런 부분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럼 얼마가 됩니까? 2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항목이 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뭐 k 값이 이미 좀 나와 있으니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런 부분들 좀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대입을 해주니까 6에다가 그럼 뭐 1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됐습니까? 자, 이게 뭐 주어진 내용들을 아까 이제 계산을 좀 막상 해보니까요 뭐 별거 없죠. 맨 처음에 이런 형태들은 이렇게 벤 다이그램 형태에서 영역별로 개수를 좀 이렇게 표시해서 대신 이제 종류를 좀 이렇게 맞춰가죠. 하나씩 취득한 부분들 2개씩 취득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문자 종류들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연관성 있게 좀 처리해 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자도 좀 헷갈리지 않고 잘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 벤 다이그램 형태에다가 문자 놓는 방법. 자, 이 내용 좀 신경 써서 잘 살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 12의 자인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알겠습니다. P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주면 X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집합으로 해서 이제 P 집합 이렇게 좀 구한다면 뭐 12i 자인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뭐 3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다음 Q는 X 3, 5, 15를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됐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Q 집합은 그럼 어떻게 되니까요? 3, 4, 5 이곳에 들어있는 자연수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요것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요. 2, 4, 8 이렇게 x 마이너스 4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말 R집합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R집합은 그럼 어떻게 되죠? 2보다 작다 그럼 1이 되겠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5, 6, 7, 8, 9,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오, 많은데요. 5, 6, 7, 8, 9, 10.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이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좀 하나 살펴보죠. P이면 Q이다. P집합이 Q집합이 쏙 들어갑니까? 뭐 1번 문제 물어보면 이제 P집합이 Q집합이 들어갑니까? 물어봤으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고, 할 수 없는 문제 고르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뭐 맞다라고 하는 거니까 잘못된 내용은 아니고요.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 여집합도 또 자꾸만 나오는데요. 그럼 아래 여집합 구하면 되죠. 아래 여집합은 부동과 작거나 같아드니까 2, 3,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빠져있는 부분 여기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2번 문제 풀 때는 P집합이 아래 여집합에 쏙 들어갑니까? 물어봤는데 뭐 3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 이곱 Q 이렇게 되는 3번 문제를 보면 P 이곱 Q 이렇게 처리되면 뭐죠? P하고 Q하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뭐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아래 여집합 이곳에 들어갑니까? 역시 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4번은 또 뭔가요? Q이고 R이다. Q이고 R이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Q하고 R 집합하고 뭐 교집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뭐 공통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5가 좀 있겠고 더 큰 숫자는 뭐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5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이 납피. 납피 부분은 뭐 3 빼고 다 하니까 당연히 그곳에 들어간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뭐 잘못된 부분들은 5번이 되네요. P 또는 R 이렇게 처리되는데 5번 문제 풀어보면 P 또는 R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P하고 R하고의 교집합을 구하면 이곳에다가 그 많은 원소에다가 3을 좀 더 집어넣으니까 그럼 집합을 또 만들어 보면 1, 2 빼고 3 빼고 4 빼고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원소가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 하더라도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이 Q의 여집합은 뭐가 되나요?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면 1, 2 이렇게 돼 있고 3, 4, 5가 빼가지고 이제 6부터 6, 7, 8, 9,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곳에 있는 뭐 3이라는 원소, 5라는 원소 이런 부분들이 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맨 처음에 집합 표현에서 확실하게 좀 나와 있으면 뭐 큰 문제가 없죠. B집합, Q집합, 그 다음에 R집합, 많이 나오는 R의 여집합 이렇게 보면 돼요. 집합들은 이제 확실하게 다 구해놨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기 하나하나 차분하게 실수 없이 좀 대처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A, B가 실수일 때 보기에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다. 이 부분은 0 더하기 0이니까 A도 0 그리고 B도 0 이런 내용이죠. 이런 거와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은 뜻을 갖는 것을 의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각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오는 의미들을 좀 정확히 파악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허근 갖는 식이죠. 큰 실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허근 갖는 그런 형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좀 웬만해서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식이죠. 이렇게 되는데 언제만 성립하는 겁니까? a하고 b하고 0일 때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에만 좀 성립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허근일 때 성립하고 실수일 때는 이렇게 0, 0일 때만 성립하는 식.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의미가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니은 부분들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는데 이게 0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써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려면 이 부분들도 0하고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 써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등호를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를 좀 살짝 혼란에 빠지게 좀 만들어놨네요. 디귿 a 더하기 b 루트 3은 0이다. 좀 그럴싸하게 써 있습니다. a가 0이고 b가 0이면 좀 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부분들은요. 이건 이제 유리수 조건 이렇게 돼 있다면 문자들 ab가 유리수 조건이라면 이게 이제 a는 0 그리고 B는 0 이런 항목이 좀 맞을 텐데 지금 이제 이게 유리수 조건이 아니고 이제 실수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실수 조건이면 다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은 0 이렇게 A, B가 이제 0, 0이 아닌 다른 것들 좀 많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0, 0이다. 실수 조건 0이다. 이런 내용이 맞지 않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리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곱셈 공식하고 좀 연결시켜서 처리해야 되는데 세제곱을 또 뭐로 고쳐갈까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시키니까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거랑 연결시킬까요? 이항시켜서 A, B에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식을 바꿔놓게 되면 이제 A 플러스 B 이제 우리가 공통 처리해서 좀 살펴보겠군요. A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제곱이 0보다 작아질 일은 없으니까 이때 이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인데 0보다 큰 건 당연하겠고요. A 마이너스 B가 B 제곱이 0보다 크다 이 부분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좀 A 플러스 B가 또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성립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0, 0인 이외에도 충분히 다른 내용이 좀 많겠습니다. 앞쪽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A, B 값이 0일 때도 성립하겠고 다른 때도 좀 성립하는 거니까 지금 요게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 0, 0 하나만 좀 돼 있는데 전체적인 값이 0이고 0입니다 이런 뜻은 아니죠. 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니은 두 개만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평상시에 많이 보던 그런 형태들 살짝 좀 함정식으로 좀 표현 바꾸어서 좀 낸 부분들이 좀 보이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x값이 3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자 x제곱 이런 부분들하고 x제곱 마이너스 9 부분들하고 서로 이제 역수관계 모양 형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보여야 전체적인 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있고 이런 형태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더하기 형태의 개념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역수관계다. 역수관계가 되어 있으면 이제 곱하기해서 이제 문자를 좀 소거해 가면 가는 것이 좀 힌트되는 요소니까 산술기압 평균 이 부분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빨리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한 차례 좀 식을 좀 살짝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9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9에서 8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문자 관련된 요소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제 역수 형태로 좀 만들었으니까 산술기압 평균을 쓰면 되겠죠. 2배 루트 256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56이 16이 제곱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32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40에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소값은 구했고요. 그 다음에 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 부분들 x 이제 사용된 산술기하 평균에 사용된 이 결과들이 이제 같아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x-9의 제곱이 256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 이 부분들은 당연히 16 이렇게 처리되겠고 x제곱이 25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은 그 중에 문제에서 뭐 범위도 좀 나와 있으니까요. 3보다 크다 되어 있으니까 5를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즉 x값이 5일 때 최소값 4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뭐 나중에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하라 됐으니까 45를 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산술기하 평균 이게 좀 힌트되는 요소들이 참 상당히 좀 적은 그런 문제 유형이죠. 뭐 이렇게 뭐 범위 나와 있는 부분들 뭐 합에 대한 정보, 합곱 사이의 관계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역수관계에 있으면 뭐 곱하기 해주면 문자가 사라져가는 건데 어떻게 지금 곱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역수꼴이다라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 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좀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매우 중요한 산술기하 평균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주어져 있는데 2를 중심으로 좀 두 파트로 좀 나눠져 있군요.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뭐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거의 같은 뜻이죠. 하기엔 정수 B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 x는 2를 중심으로 식이 좀 달라져 있는데요. 2보다 작을 때는 뭐 그냥 대략 그릴까요? 기울기가 좀 음이니까 이렇게 좀 그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좀 되는데 그리고 뭐 사실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값이 얼마인가요? 3 이렇게 처리되나요? 뭐 3 이렇게 좀 대략 의 값이 3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 되겠다. 이곳에 저 구멍 뽕 뚫어져서 그 다음에 2보다 크게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뭐 전혀 다른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프를 그려간다. 이게 말이 되나요? 1대1 대응 뭐 실수 전체 집합 안 되죠. 이 아랫부분에 대한 부분 영역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그럼 아랫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나요? 중간에 또 이렇게 떠 있으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선 2일 때의 함수값이 서로 일치가 돼서 이게 떠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했을 때 2a 플러스 b 이렇게 된 결과가 뭐 3이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 관계식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기울기 자체가 뭐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의 기울기 자체가 이제 음수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양수가 돼서 그래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값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은 거리가 멀겠죠. 그러면 이제 a 값이 또 0보다 또 작은 형태의 기울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얻어내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주어진 식에서 A로 정리해야 되겠죠. 뭐 B 값의 최소값, B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A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에 3-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A라는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해주는 거니까 드디어 이제 B에 관한 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럼 3-B 0보다 작다 돼야 되고 B 값은 이제 그럼 3보다 크다 이런 형태에서 이제 결과를 얻는 내용이 되니까 뭐 정수 최소값 3보다 크다가 돼 있었죠.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4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대1 대응의 의미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역, 치역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치역도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함수식 하나 자체가 완벽하게 쫙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어떻게 그려갈까? 이거 채워가지고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뭐 간단한 이론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뭐 조금 문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좀 변형했더라도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잘 적용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반포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원래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 관계 이런 부분, 역함수는 뭐 일일이 좀 다 구해서 풀이해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역함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y는 이꼴 x 대칭이다 라는 거니까 이런 성질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식 2보다 클 때 처리하게 되게 되면 2를 좀 대입해주면 2, 마이너스 2 돼서 이런 좌표 좀 하나 좀 처리가 돼 있고요. 2, 마이너스 2에서 좌표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3인 거를 쭉 이렇게 그걸 때 이제 교점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8 하고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2x는 8 이렇게 처리돼서 좌표가 좀 나오겠습니다. 좌표 x좌표가 4 얻어지면 y좌표도 4 이렇게 되겠죠? 4, 4 이런 좌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 2보다 작을 때 역시 2를 좀 대표하게 되게 되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8 당연히 뭐 2, 마이너스 2 좀 지나죠. 기울기가 3분이니까 좀 느슨하게 쫙 그래가게 되면 뭐 교점이 좀 처리될 텐데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8 이 부분들을 y는 이꼴 x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 x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좌표 값이 이제 마이너스 4 나오니까 y좌표도 마이너스 4에서 좌표를 얻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된 좌표를 좀 대략 구해놨는데요. 역함수 부분들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그냥 대칭해주면 되죠.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대략 쑥쑥 이렇게 구하게 되면 약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y는 이꼴 x 대칭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두 fx하고 f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요. 전체 넓이 구해가는 게 아니라 역시 아까 구했던 거 fx하고 y는 이꼴 x 둘러싸인 도형 넓이 이 부분 구해서 그냥 몇 배를 해주면 되겠다, 2배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형태로 처리해가는 것이 바른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역함수 관련 문제 됐을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부분에 좀 신경 써가지고 뭐 시간을 엄한데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원리를 좀 바로 잘 적용해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넓이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이제 밑변 이렇게 처리해 준다면 높이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x-y는 이꼴 제로 해주고 2,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 거리를 구하면 이 부분이 높이가 되겠죠. 그럼 루트 2분의 x의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플러스 돼서 뭐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루트 2에서 높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넓이는 2 곱하기 2지면 안 되니까 미리 큰 좀 이렇게 쓰고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4,4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부터 4,4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8루트 2에서 거리 구하면 되겠고 높이 2루트 2에서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소거를 좀 하게 되니까 이 뒤를 좀 쫙 다 곱하면 되죠. 4, 8, 32 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우리가 좀 재미나게 좀 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산수가 좀 살짝 가미되니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죠. 조금 응용 문제로 좀 시작되어 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뭐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확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역함수를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y는 이꼴 x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런 항목들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좀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 x는 좀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부분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고 모든 원소의 합은 또 27이다. 상수 k에 대해서 x 집합의 원소인데 여기다 이렇게 좀 더하기 해가지고 b 집합을 또 만든 건가요? 알겠습니다. 됐을 때 이제 b 차 집합 a의 원소의 또 원소를 구해서 또 원소를 또 곱하라고 되겠네요. 그렇군요. 자, 이때 교집합의 원소도 나와 있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합도 좀 나와 있고 이런 내용이 되네요. 그럼 A집합의 원소들을 그냥 뭐 A, B, C, D 이렇게 좀 할까요? 4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4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서 요거의 합이 문제에서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7이다라는 메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B집합은요 각각의 원소에다가 K 플러스 1을 했으니까 B집합의 원소를 다 더하면 A, B, C, D는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개의 이렇게 되면 4K 플러스 4 이렇게 곧바로 써도 되겠습니다. 그죠? 뒤에 있는 K 플러스 1 4번 또 나올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값은 뭐 전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뭐 구하면 되죠. S, A 합비라고 할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일단은 A집합의 원소의 합을 열심히 구하고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의 합을 좀 열심히 좀 구하면 되겠죠. 구해서 쓰면 되겠고 대신 교집합 부분들은 2번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틀이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틀이랑 똑같이 생겼죠. 아주 재미난 일이 되겠습니다. 27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 좀 이 A, B, C, D가 이제 27이니까요. 27 더하기 4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교집합 개수가 짝되는데 교집합 좀 합인데 모른다고요? 원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9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또 계산해주면 얼마인가요? 자, 47이 돼 있고 여기는 54에다가 58 마이너스 19 플러스 4K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4K를 계산하게 되면 47에서 이게 또 얼마를 빼는 걸까요? 9를 빼고 39를 이렇게 빼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4K는 이게 또 얼마인가요?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K 값이 2입니다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A집합, B집합을 우리가 좀 열심히 좀 또 원소를 좀 찾아가야 되는데 A집합의 원소가 좀 3하고 8이 있습니다. 3하고 8 맞나요? 8하고 11이요.
이게 좀 뭔 내용입니까? 3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8하고 11 좀 이렇게 처리가 돼 있을 때, 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B집합은 지금 이런 원소에다가 지금 K 플러스 1이 좀 더 더하게 된 거죠. 더 더하게 된 거니까 8이 있다는 얘기는 11이 있어야 되겠고 11이 있다는 얘기는 14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참 겹치는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무난히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교집합에 80일이 있으니까 B집합에 또 8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거꾸로 이곳에 3을 빼서 또 5라는 원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소들이 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H집합에 원소가 좀 4개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소 하나가 좀 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4개의 원소를 좀 다 합하면 이 원소에다가 지금 이게 지금 얼마가 됩니까? 19에다가 2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합이 지금 문제에서 27입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었죠? 27, 그죠?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원소 하나가 또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3을 또 알아가면 또 더하기 해서 또 6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재미나게 B집합의 원소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B차집합 A에 있는 원소다. 그럼 B에만 있는 원소니까 교집합 3, 8하고 자꾸 SF 3이 이렇게 신경 쓰이죠. 자, 8하고 11 빼니까 6하고 14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B차집합 A에 해당하는 원소겠고 이 부분을 좀 곱하라. 그러면 얼마인가요? 6, 4, 24 그러니까 84가 돼서 문제의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4 있어야 됩니다. 80, 오 살짝도 안 보였습니다. 아, 이번 문제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왜 자꾸 3이 자꾸 신경 쓰이죠? 뭐 이게 나중에 더하기 3 된다는 항목이 자꾸 자꾸 좀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드는데, 자, 좀 잘 처리해야 되겠고요.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 이렇게 좀 다시 새로 구성되는 거 B집합의 원소의 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아이디어로 보면 바로 요 내용이죠.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A 원소의 합, B 원소의 합,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에 뺀다.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거와 똑같은 원리 형태가 좀 적용돼서 풀이가 좀 진행된다는 사실,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적용해가면 무난히 좀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엔 뭐 이렇게 원소 찾는 이런 부분들도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차분하게 복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주어진 형태의 조건을 좀 만족시켜 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역함수를 또 평행이동해야 되고 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니까 함수를 좀 차분하게 좀 대체해 볼까요? 3x-4 6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f라는 함수를 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거 좀 곤란하겠죠. 일단 이제 3x-4 이런 부분들 t 이렇게 치환해서 3x는 t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요. 그래서 이제 식을 좀 다시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t 처리되겠고 뭐 6x 돼 있으니까 2배에서 2배 t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2t 플러스 6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8에다가 10. 자꾸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fx를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함수를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와우. 그러면은 원래 함수가 y는 이꼴 2x 플러스 1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는 이꼴 2y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y 값은 좀 이항식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분의 1 x 마이너스 5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역함수 구했는데 이 역함수를 또 가만 놔두지 않고 평행이동을 좀 했습니다. 4만큼 3만큼 보면 2분의 1에 x-4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평행이동이 또 완성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2분의 1 x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에다 처리되는 그런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gx가 나왔습니다. 2분의 1 x 마이너스 4 이런 형태의 그래프 됐습니까? 자, gx를 열심히 구했는데 와, 거기에 또 다시 이런 일을 또 벌이네요. 근데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gx 그래프 자체가 뭐 대략 0 이렇게 됐을 때 뭐 얼마인가요? 이게 x가 8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뭐 gx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 그린다는 얘기는 이 음수 나온 부분을 꺾어 올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런 gx 그래프, g 절대값 그래프 자체가 좀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는데요. 그 gx 절대값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뭐 빼기 얼마나 하겠죠? 빼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세 칸 정도 이동해서 이제 그려가라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지금 평행이동해 가지고 이제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그래프 모양이 보입니까? 어디 있죠? 2번에 답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절차가 좀 여러 가지 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존재하는 거죠. 함수를 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다. 뭐, 치환의 아이디어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는 함수가 좀 알아낸 상태에서는 또 뭘 또 구해야 되겠다. 역함수를 또 구해야 되겠다. 역함수 구하는 과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평행이동도 나와 있고요. 와우. 평행이동에서 좀 되겠고,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 절대각 그래프 그려가는 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평행이동하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직선과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배워야 될 함수 관련한 이론, 그다음에 뭐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주변에 좀 작은 이론들 몇 가지를 좀 결합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한 문제를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차분하게 뭐 문제에서 거의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거죠. 뭐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새로운 풀이법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집합 x에 대하여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주어진 값들을 좀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뭐 역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가 조건은 뭐냐면 이미 두 원소에 대해서 대입해주는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도 다르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뭐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x집합에서 x집합으로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1대1 뭐 대응을 좀 나타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보편적인 뜻은 1대1 함수인데 주어진 집합에서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죠. 그 다음 특정한 숫자들 0부터 4까지는 뭐 다음과 같은 규칙이 만족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걸 통해서 함수 대응을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큰 숫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F4를 집어넣으면요 뒤에 이런 부분들 보고 센스 있게 대처한 겁니다. F4에다가 이게 지금 4를 대입하니까 5가 되니까 10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들에서 뭐 결국은 이제 F4 이 부분들은 이제 10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우리가 치역이 될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F4가 10이 되겠고 그러면 FF4를 좀 알아보는데 그럼 이제 F 한번 대입해주면 10이 되겠고 그 결과가 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이제 뭐 FF4에 해당하는 항목 이 부분이 0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결과 이 됐습니까? 결과 둘을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수 대응을 만들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엔 FF3 이렇게 된 결과는 F3을 대입해 주니까 4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제 숫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8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데 이제 지금 이제 1대1이 돼야 되니까 뭐 10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다음 이제 0 숫자 이제 두 개를 제외하고 나오게 되면 1부터 9까지 숫자가 되니까 뭐 이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또 F3은 또 9가 돼야 되겠고 그럼 F9는 또 이제 1 이렇게 돼서 1하고 9 이렇게 차이가 또 8이 되는 이런 내용이 또 담겨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2를 좀 집어넣으면 F2에다가 이번에는 3에 6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미 19 두 숫자는 다 사용된 상태에서 처리하려면 F6은 이제 8이 돼야 되겠고 F8은 그러면 또 2가 되는 이렇게 됐습니까? 숫자들 채곡채곡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나름 재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도 좀 알아봐야 되게 되면 F1 되는데 이때는 또 1을 대입해주면 뭐 4 차이가 나야 되는데 가장 큰 숫자 해봐야 지금 대응될 수 있는 건 7이 되겠고 4 차이 나게 되려면 F7 이 결과 자체가 뭐 3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 뭐 숫자가 점점 커지고 뭐 숫자가 점점 작아져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F0 그럼 F0 0일 때는 차이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차이가 2가 되는 그런 형태를 뭐 숫자씩 하나씩 좀 줄어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F0 이 결과가 이제 6이 돼야 되겠고 F6 이 결과는 그러면 얼마가 되죠? 4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6 마이너스 4가 이제 차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대응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벤 다이그램 뭐 안 그려도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FF0 0을 이제 두 번 대응시킨 이 결과 아까 얼마였죠? 4 이렇게 됐습니까? FF0 이 결과 4 처리해서 좀 결과 하나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에 F 역함수 5다 라고 되어 있는데 F 역함수 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A 이렇게 처리해서 가령 FA가 이제 5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문제를 보게 보니까 5가 나온 게 없는데요. 근데 대응한 숫자도 없었죠.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숫자가 이제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 F5는 5다라는 건 이 부분에서 이제 자동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결과 그래서 F 인버스 5 이 부분들 역시 5가 된다. 결과 좀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F 인버스 9 이걸 구하라. 그럼 B라고 해주면 무엇을 대입해주면 9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무엇을 대입하면 9가 나왔나요? 3을 대입하면 9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니까 B 값은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시 F 인버스 3을 구해달라. 라고 하면 C에서 이제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 3일까요? 이렇게 되는데 뭐 3이 나온 결과는 뭐였습니까? 7이었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F 인버스의 F 인버스 뭐 9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최종적으로 얼마였다? 뭐 지금 이제 7을 대입하면 3이었죠. 7이었다.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문제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구했죠. 4, 5,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16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16 이렇게 결과 나오네요. 좀 나름 좀 재밌는 규칙 같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좀 아주 독특한 형태의 계산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계산식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가야 되는데, 뭐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요 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약간 센스 있게 뒤쪽에 있는 숫자가 좀 대입을 들어갈 때 큰 숫자 들어갔을 때 차이가 크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타를 대입해서 이런 관계 자연스럽게, 원래 이제 주어진 부분들이 0부터 10까지 숫자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역시 그 다음 이렇게 좀 너무 과정 가가면서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결정이 다 되가는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전체적인 함수 대응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풀려면요, 평상시에 이렇게 좀 그래도 풀이한 문제 풀이한 개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새로운 식 형태가 됐을 때 일단 당황하지 않아야 그런 특징들을 좀 살펴가는 거니까 평상시에 수학 공부 좀 열심히 많이 하십시오. 뭐 이런 취지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은 명제 자연수 ABC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인가요? 뭐 이렇게 되면 AB 쪽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를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가라의 알마에 들어가는 것을 써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증명인가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홀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 결론을 부정한 거니까 뭐 귀류법 형태의 좀 증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때 AB 자연수 MN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자를 써야 되는데요. 뭐 자연수 MN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가 자리에 뭐 자연수 형태로 표현해 가면서 홀수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A 값은 뭐 2n-1 이런 데 써가면 되겠고요. 나 자리에는 B 값은 뭐 2n-1 이렇게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mn 형태로 표시가 됐죠. 됐습니까? 이 부분들은 근데 좀 정확히 안 하니까 뭐 이 순서는 좀 뭐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는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부분 뭐 제곱해서 더하기 하는 건데, 뭐 그러면 다 부분들은 뭐 가볍게 좀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뭐죠? 일단은 뭐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문제 형식에 맞춰서 가려면 4 공통 튀어나갔으니까 m제곱 더하기 n제곱 빼기 m 빼기 n 이런 형태고 더하기 2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니까 다 자리에 들어갈 항목은 이렇게 박스 부분들에 해당하는 이런 항목이 좀 다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뒤에 이제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짝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C제곱이 짝수가 되겠고, C가 짝수가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니까, A제곱, B제곱은, 근데 이제 중간에서 봤을 때, 벌써 있죠? 뭐, 당연히, 위에 써져 있는, 이 부분들은, 당연히, 뭐, 라가 좀 뭐죠? 라 부분에서 좀 써야 될 항목이 뭐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리한 부분 4 곱하기 돼 있으니까 뭐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4의 배수다라고 써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좀 이상하게 써 있어가지고, 그죠? C가 짝수이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에 있는 4 곱하기, 잘못 설명했어요. 뒤에 있는 4 곱하기 이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C 값이 짝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C를 여기다 좀 대입하게 되면 2K 이런 부분을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뭐 4K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제곱 B제곱은 이제 4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위에서 구했을 때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곱하기 좋은데 D가 2가 돼서 그냥 2 배수가 되는 거지 4의 배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A제곱 B제곱은 4의 배수가 아니므로 그럼 모순이 생기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말이 잘못됐으니까 원래 써져 있는 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말이 맞겠다라고 해서 증명해가는 뭐 귀리법 형태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주어진 문제의 표현들을 정확하게 좀 캐치하는 부분들이 역시 관여가 돼서 나오네요. 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반대말
그래서 이제 반대말 모두 홀수라고 가정을 해서 홀수에 대한 표현 자연스럽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 근데 이런 표현들도요. 이 mn이 0하고 자연수 뭐 이런 형태로 좀 표현되면 또 이 m 플러스 1, 이 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주어진 부분 정의랑 좀 잘 맞춰서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제곱해서 정리해가는 과정이니까 다 부분들을 뭐 가볍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좀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a제곱 b제곱이 짝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짝수가 됐으니까 c제곱이 짝수가 되는데 c제곱에다가 이제 c 짝수가 되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제곱해야 되니까 4개 제곱해야 되는데 4의 배수가 된다. 이런 형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2 배수가 된 거랑 우리가 4의 배수가 된 거 일치가 안 되죠. 그래서 모순이 생기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 써져 있는 말이 맞다. 이렇게 전체적인 증명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간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뭐 귀리법 증명 아주 중요한 증명법이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대처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너무 눈으로 하면 안 되고요. 주어진 식들 제가 이렇게 뭐 제곱하는 이런 과정처럼 살짝 좀 계산하는 과정들을 조금 포함시키면 가볍게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공집합이 된다는 것을 연산의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식이 이렇게 긴데요. 뭐 처분해 있으면 되겠습니다. A 합 B 처음에 그대로 써야 될 것 같고요. 뭐 연산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뭐 차집합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을 교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고쳐가야 되는 사실이죠. 이렇게 좀 괄호 한번 해주겠고 이제 끝나게 아닌가요? 지금 여기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집합해주고 B의 여집합, 교집합 C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합되어 있고 이 부분은 또 드모로간 법칙이죠. 괄호에 여집합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일단 놓을까요? B 합 C 여집합 이렇게 좀 놓고 뭐 동시에 좀 처리를 하죠. 그러면 A 합 B 처리가 되겠고 교집합에다 드모로간 법칙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여집합이 되겠고 B는 그대로 되겠고 교집합이 합집합 이렇게 바뀌면서 드모로간 법칙을 좀 적용해 줬고요. 그다음 B의 여집합,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고 역시 드모로간 법칙을 쓰면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좀 잘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식을 잘 관찰하게 되면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보이죠. 그럼 이제 이게 좀 어려운데 분배 법칙 이 형태를 이제 거꾸로 좀 사용해야 되는 그런 형태라서 이렇게 비합 이렇게 공통으로 이제 뭐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이제 꺼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분배 법칙에는 이제 거꾸로도 한번 했습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에서는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게 좀 공통이니까요. 그러면 C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여기가 이제 공집합의 합집합 B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쪽은 B의 여집합에다가 여긴 또 뭐죠? 합집합 C 이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교집합, 전체 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공집합하고 합했으니까 B가 되겠고 교집합에다가 합집합에 교집합이 되니까 B의 여집합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계산 B 교집합, B의 여집합 되는데 당연히 공집합에서 결과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뭐 연산과 관련된 부분 공부할 때 반드시 학습해야 될 게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A 차집합 B 이렇게 되게 되면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고쳐가서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 차집합 기호는 교환 법칙 이런 부분들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집합 형태를 좀 고쳐서 연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다음에 A 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런 뭐 드모르간 법칙 그러면 각각의 여집합 되겠고 합집합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이었으면 합집합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뭐 연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당연히 좀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 한 문제에도 바로 이런 연산 법칙 규칙 세 개가 이제 모두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식이 좀 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할 거 없고요. 기껏 해봐야 뭐 위에 좀 정리해준 그 연산 법칙이 나오는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 fx가 조금 특이하게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뭔가요? 절대값이죠? 근데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다시 한번요. fx 자체가 작으면 이게 음으로 풀린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클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이게 또 겁졌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함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 이런 특이한 함수도 만들어놨는데 요게 이제 또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이건 뭐 대입해주면 되죠. f
지 역함수에 1을 좀 대입해 준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형태 풀을 좀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fx부터 좀 나눠져 있으니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아예 뭐 직선 그려가면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참수를 그려야 되는데 역시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3 지나니까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그다음 원점 지나가니까 이 참수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 그려가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대략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부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걸 그렸냐면요. 여기 지 역함수의 일부분 이걸 모르니까요. 이런 부분들 뭐 결과가 A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FA 결과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음수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x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큰 x제곱 플러스 3a, 3x 이런 부분에 대입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3a 이 결과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좀 아이고 이거 a를 쓰면 안 되는데요. 아이고 이 부분 a를 쓰면 안 되는 거군요. 위에 주어진 부분 a랑 문자가 겹쳐서 헷갈리는 거니까 다른 문자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거 뭐 그러면 뭐 그냥 K 이렇게 할까요?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K제곱 플러스 3K는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고 뭐 인수분해해서 K 값을 구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치면 결과 나오죠. 이렇게 K 값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 역함수의 1을 구해간 결과가 마이너스 1, 지 역함수의 1 구한 결과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런 뜻은 g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결과가 1이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결과 1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대입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gx라는 함수 자체가 좀 나와 있으니까 a-1 결과가 1 해서 a 값은 2예요. 그 다음에 a-2 결과가 1 해서 a 값은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해서 a 값을 두 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a 값을 모두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하고 3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 뭐 이렇게 뭐 절대값은 진짜 아무것도 사용되는 것도 없는데 완전히 겁준 거네요. 자, 주어진 문제 풀이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보면 되겠고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좀 살짝 중간에 치환해서 모양을 좀 간단하게 보여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값이 음수가 돼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렸을 때 음수되는 부분 마이너스 2 되는 이런 값을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심오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니까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번 살펴봅니다. A 집합, B 집합 좀 또 나와 있을 때 집합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어떤 조건입니까? 라고 되게 되면 자, P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하는 P라는 이런 집합이 B 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B의 요거에 이제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A 집합하고 원소의 개수가 3개 1, 2, 3, 4 중에서 3개만 그럼 1, 2, 3, 4 중에서 원소 이것에서 3개를 갖겠고 그 다음은 1, 2, 3, 4 빼고 나면은 6, 7, 8, 9 이런 부분들은 좀 자유자재로 갖겠고 뭐 이런 조건이 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 모든 원소의 합이 33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라면 이곳에서 그럼 1, 2, 3 이렇게 가지면 이게 6부터 마지막에 2, 3, 4 이렇게까지 가지면은 9까지 숫자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6, 7, 8, 9 이런 숫자들이 좀 원소 3개를 가지면서 될 수 있는 거고요. 요걸 좀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3에 21에 30이 되는데 36 커지면 안 되죠. 뭐 가장 작은 숫자 합해도 30 이렇게 되는 건 안 되겠고 그렇다면 이곳에서 또 원소를 하나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9를 빼게 되면 21이 되겠고 그러면 6을 빼면 24 이렇게까지 좀 결과들이 나오겠죠. 22, 23, 24 이렇게 나올 텐데 합해서 33 되는 경우는 이렇게 더하게 되는데요. 9하고 24를 더하게 33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P집합은 이쪽에서는 2, 3, 4 숫자들이 되겠고 이쪽에서 24 제일 큰 숫자니까 7, 8, 9 이렇게 되겠죠. 7, 8, 9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전체적인 원소의 개수가 33이 되고 B의 부분 집합이 되겠다. 그러면서 A 집합하고 이제 교집합 개수가 3개 되는 즉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집합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문제 자체가 뭐
원소들 구성들을 좀 이제 살펴가면서 뭐 H팝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교집합이 3개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소 합과 관련돼 있으니까 합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메모한 거죠. 역시 또 4개 합한 부분들 문제하고 해결이 없으니까 뭐 그다음 이제 3개 합한 부분들 연결시켜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부분 좀 찾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차분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서술형 5번째 문제가 되겠고 반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X, Y가 실수일 때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요. 성립함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써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원래는 기본 유도 과정을 해두고 싶은데 그냥 전개해주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 부분이 뭐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 좀 증명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제곱 X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요?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뭐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이제 B제곱 Y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X제곱 2AB XY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좀 소거되고요. 그러면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XY 더하기 A제곱 Y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뭐 bx-ay의 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들이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등호는 그럼 또 언제 성립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뭐 0되는 부분들이니까 bx하고 ay가 같을 때입니다 라고 이때 성립한다 라고 메모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도 됐고요. 자, 이때 2번 문제는 또 뭡니까? 제곱 가르쳐줬을 때 언제 이게 최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위에 풀이를 했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눈케 이렇게 나게 되면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사실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취지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형태를 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거나 같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5가 되겠고 20이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y의 제곱은 짝거나 같다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2x 마이너스 y 해서 이제 범위를 구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0부터 1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때 이제 최소값 c를 간다 그럼 c 값은 그럼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0입니다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그럼 또 언제 최소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위에서 나왔듯이 bx-ay 이런 형태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x bx라고 했죠. bx 마이너스 x는 2y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5y제곱은 20입니다 라고 되니까 y제곱은 4에다가 y값을 2하고 y값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x 값들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뭔가요? x 값은 또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최소가 돼서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어떤 거 되겠습니까? 2x 마이너스 y 대입했는데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x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야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0 되는 거니까 요 위쪽 부분이죠. 아래쪽 부분은 뭐 최대가 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뭐 결과도 좀 다 나왔습니다. 이때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이게 좀 전부 다 뭐라고 했나요? 더하기 하라고 했나요? 아하, 그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0 이렇게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더하기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정답 마이너스 12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증명 마친 다음에 나온 식이니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요게 아주 또 쉬운 것만은 아니네요. 왜냐면요 여기 좀 재미나게 여기 좀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좀 부호가 좀 잘못되는 형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부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x는 2y 이렇게 놓고 풀게 되면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정확하게 잘해서 풀이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 그냥 1 쓴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의 제곱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부분들까지 이제 꼼꼼하게 점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 부분에 대입해서 풀어가서 답부에 가는 절차까지, 그리고 뭐 한쪽이 최대고 이쪽이 이제 최소가 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다른 쪽 구해가 되면 최대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답되는 부분 좀 잘 찾아서 그래도 좀 살짝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문제니까 정확하게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21번 반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아이디어 깔끔한 그런 문제들이 중간에 이제 한두 개쯤 보였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반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